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은행에 다니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30살이 넘어가면서 부모님과 주변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조금씩 물어봤고, 저도 이왕이면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선시장에 나가거나 소개를 받는 등 결혼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좀 철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30대가 되었음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운명의 여자가 제 인생에 나타날 거라는 막연한 믿음과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저의 그 환상에 부합하는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여자는 후에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정말 예쁘고 화려했는데 주변에선 연예인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쁜 여자였죠. 게다가 능력도 있어서 돈도 잘 벌었고 성격도 사근사근 여성스러우면서도 다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저에게 진심 같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였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인간이구나, 아내복이 있구나, 남들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 뒤 어느 평범한 주말, 저희 집을 찾아온 누군가. 그 누군가가 찾아오면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이라는 것을 지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일어났던 그 기막힌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양지우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아는 지인의 소개 자리였어요. 그 지인 하는 말이 정말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큰맘 먹고 저를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주선자가 정말 대단한 미인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냥 립 서비스겠거니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도 없었고 좀 귀찮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가 워낙 등을 떠미는 통에 가볍게 나가보게 된 거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고 상대 여자는 15분이나 늦는 겁니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15분이나 늦는 걸 보니 왠지 짜증이 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조명이 그 여자만을 비추는 것 마냥 눈부셨거든요. 저보다 2살 연상이라는 말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촘촘한 속눈썹, 그리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깊은 눈빛과 우아한 분위기까지. 꿈속에만 존재하던 제 이상형이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같을 정도였습니다. 시큰둥했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앞에서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되었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실수하게 되고 얼굴도 자꾸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소개했어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다니는 유명한 샵에서도 일을 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정말 많고 늘 예약도 풀이라서 바쁘다고 했죠. 특히 주말에는 결혼식이 많다 보니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평일에도 잡지 촬영이나 광고 행사 같은 것도 제법 있어서 여기저기 출장 다닐 일이 많고요. 또 멀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네요. 정신없이. 그 여자는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운 차는 번쩍이는 흰색 외제차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가방이며 손목에 찬 시계까지 유명한 명품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은행원일 뿐인데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왜 나를 만나러 나왔을까 싶어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녀가 제게 먼저 호감을 표했습니다. 병호 씨 참 매력있네요.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이요. 요즘 다들 가볍기만 한데 병호 씨처럼 듬직하고 차분하고 성실한 남자가 제 스타일이에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저랑 영화라도 보러 가실래요? 저 지금 애프터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와 사귀는 내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행복했죠. 그렇게 1년간의 열애 끝에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고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변에서 다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박 대리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돈도 잘 버는 능력자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러게요. 제가 평생 잘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며느리가 싹싹하고 예쁜 데다 능력도 있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다정하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내 아내라니. 내가 아내 복이 있나 보다,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싶었죠. 물론 아내가 주말마다 일이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든 것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내는 토요일 일찍 현관을 나섰어요. 어쩔 때는 다음날 결혼식이 너무 이르다며 전날인 금요일 밤에 나가기도 했죠. 아내의 솜씨가 워낙 좋아서 지방 곳곳에서도 비싼 출장비를 치르고도 아내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자기야, 나 내일 부산에서 결혼식 메이크업 있어. 혹은 이번 주말엔 제주도에서 쇼핑몰 촬영이 잡혔네. 거기 내가 전속으로 해주는 데거든. 미안해, 매번 혼자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거의 그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이 고생이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에이, 나는 평일에는 다소 한가하잖아. 주말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이게 내 일인데 뭐. 주말은 늘 그녀의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에 언젠가부턴 주말을 당연하게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 욕심도 많았기에 당연히 그런 건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잘 벌었는데 유독 비싼 명품 가방이 많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면 아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명품 렌탈한 거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이런 거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렌탈비 그렇게 안 비싸니까 걱정 마. 아, 그렇구나. 괜히 미안하네. 사주지는 못할 망정. 됐어. 자기도 열심히 일하는데 뭐. 아내의 말은 너무나 그럴싸했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제게도 돈을 잘 쓰는 편이었어요. 저한테 골프 배워보라며 고급 골프채 풀세트를 사주기도 하고 회원권을 끊어준 적도 있죠. 그리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아내는 제 스타일도 신경을 많이 써줬고요. 덕분에 저는 은행에서 아내 잘 만나 팔자 핀 놈으로 통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결혼 생활이 3년쯤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주 드물게 토요일인데도 아내가 일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웬일로 스케줄이 비었다며 하루 종일 저와 뒹굴거리며 영화나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이런 날 집에만 있기 아깝다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푹 쉬라면서 밀린 설거지도 하고 재활용도 비우고 화장실 청소도 했죠. 그런데 안방 화장실 휴지통을 비우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죠. 그리고 그 임신 테스트기는 2줄이었습니다. 2줄이 임신이라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 아내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지우야, 이거 뭐야? 당신 임신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던 아내는 처음에는 하며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대?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는데 이게 있던데 왜 말 안 했어? 에이,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김샜네. 지금도 충분히 서프라이즈야. 나 너무 놀랐잖아. 세상에 임신이라니. 언제 확인한 거야? 뭐 어제. 그랬구나.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를 안아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다니. 자기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다니.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좀 이따가.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돼. 안정기 접어들면 그때 정식으로 멋지게 말씀드리자. 저는 그 말조차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내의 이마에 몇 번이고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완벽한 아내와 임신한 아이까지.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복감은 미처 몇 시간도 가지 못했지만요. 한참을 그렇게 아내와 웃고 떠들던 중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친구인데 집 근처에 잠깐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민정인데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우리 집 근처 왔다네. 커피만 한잔하고 금방 올게. 커피 마시면 안 되지 이제. 차 마시고 와. 알았어. 모처럼 친구 만나는 거니까 실컷 놀고 천천히 와. 응, 갔다 올게. 그렇게 아내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남은 청소를 마저 했어요. 그리고 잠시 소파에 앉아 괜스레 아기용품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아내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비번 누르고 문을 열면 되는데 웬 초인종? 이라는 생각과 함께 무심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는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잔뜩 화가 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요. 누구세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았죠. 이 새끼가 감히 내 마누라랑 놀아나? 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제 멱살을 잡으며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따라 들어온 다른 남자는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죠. 방금 전까지 아내의 임신 소식에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몇 분 만에 낯선 남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집으로 끌려 들어갔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미쳤습니까?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남자는 이성을 잃은 듯 저를 바닥에 밀어뜨렸습니다. 이 자식이 다 알고 왔는데 발뺌을 해? 그러면서 저를 향해 주먹까지 휘두르려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과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금방이라도 저를 내리칠 것 같았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자는 저희 집 거실벽에 걸린 저희 부부의 결혼사진을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얼굴로요. 그리고는 사진 속의 아내와 바닥에 넘어진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겁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 남자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틈을 타 남자를 밀치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가 어리 빠진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랑 지민이랑
결혼했습니까? 지민이? 무슨 지민이? 지민이가 누군데? 그러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 사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여자가 지민이잖아요. 미친놈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와이프 양지우야. 지민이는 무슨... 제 고함에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저 여잔 지민이야. 내 아내 김지민이라고. 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뭔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옆에서 사진을 찍던 남자가 일단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다고요.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들어야만 했죠. 제 멱살을 잡았던 남자는 정민구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그 사진 찍은 사람은 정민구 씨 일을 도와주는 직원 겸 친한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민구 씨 말인즉슨 자신의 아내가 제 와이프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니 정민구라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는 정말로 제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민구 씨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순간 와이프한테 쌍둥이 동생이라도 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이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저 역시도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제 아내는 자신을 김지민이라고 했답니다. 직업은 지방에 있는 공기업 직원이라고 했고 자연스럽게 주말부부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회사도 운영하고 돈도 꽤 있는 사람이라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일 그만두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최근 아내의 행동이 수상쩍어 뒤를 캐보니 그녀가 평일에 회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들이닥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너무 기막히고도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랑도 결혼했지만 동시에 이 남자랑도 결혼을 한 겁니다. 두 개의 결혼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어김없이 출장을 가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게다가 매번 바뀌던 값비싼 명품 가방들, 렌털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 남자가 사준 것들이었고 저를 위해 아낌없이 사주었던 골프차나 골프 용품들도 사실 저 남자의 돈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아파트 청약이 어쩌고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혼인신고. 그 모든 것들이 이중 결혼 생활을 위한 행동이었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던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죠. 자기야, 나왔어. 그런데 아내는 들어오다가 거실의 상황에 놀라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거실에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정민구 씨와 넋이 나간 제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잠시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눈을 굴리더니 이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돌아갔고 저는 멍한 기분으로 소파에 내내 앉아 있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이게 다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내 와이프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하는 이런 미친 사기극을 벌이다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오자마자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랑 만날 때 만남 어플에서 그 남자도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좀 취하려 했대요. 저한테는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썩 돈을 잘 벌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도 결혼했지만 그 남자랑도 덜컥 결혼을 한 거라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안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 어차피 주말에만 만나는 거니까. 그게 말이 돼? 미쳤어? 미안해 여보.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쩌다 보니. 아내는 예전에 여행사이라는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아니라 그 남자와의 신혼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평범했던 인생이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그럼 그 애는, 뱃속의 애는 누구예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기어와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연히 당신 애지.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저 남자는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거야. 그녀는 끝까지 자기가 사랑한 건 저뿐이었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민구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 끔찍한 사기극의 피해자였죠.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기 결혼 끝낼 생각이라고.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소송할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말이 없던 그 남자가 한참 뒤 그러더군요. 저는 용수하고 같이 살 생각입니다. 예? 양주우랑 같이 산다고요?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확실하다고 하거든요. 그 남자도 알고 있더군요. 아내의 임신 사실을요. 그 말을 듣는데 심지어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닌가 보다 싶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다 보니 헛웃음까지 나더군요. 저를 붙잡고 제 애라면서 펑펑 울부짖던 그 얼굴마저도 거짓말이었고 그 눈물은 저 남자에게도 똑같이 쓰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제 아이라고 울고불고 하던데요. 제 말에 정민구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한테는 진심이었어요. 날짜도 확실하고. 저도 내 아이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제 아내도 미쳤지만 이 남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제 아내를 선택하겠다니.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와 나눌 대화도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리를 벗어났고 그 아내, 그 사기꾼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죠. 어차피 정민구 씨가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인지 아내도 순순히 위자료를 내고 사실혼이었던 저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자료도 아마 정민구 씨의 돈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고 그 여자랑 끝이 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주변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했어요. 살다 보니 나한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처음에는 너무 기막히고 억울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갈 때쯤 뜬금없이 정민구 씨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양지우가 아이를 낳았고 혹시나 해서 친자검사를 했는데 정민구 씨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친자검사를 해볼 생각이 있냐는 겁니다. 정민구 씨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이상 양지우랑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처음엔 더 이상 양지우 그 여자하고는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 자식일 수도 있다 싶은 거예요. 그 여자는 밉지만 만약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나 계속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전처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 만약 그 아이가 내 친자식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민구 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그 아이가 제 친자식도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양지우에게는 정민구 씨랑 저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내 아이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그 여자는 진짜 답도 없구나 싶으면서 너무 기막히고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저의 아이조차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정민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지우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토록 예쁘고 완벽해 보였던 제 아내.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괴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후로 양주에 대한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도요. 정말 대책 없는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선가 그 예쁘고 천사 같은 얼굴을 무기로 또 누군가를 속이며 살고 있을지. 하지만 아무리 속인다 한들 그 구리고 시커먼 진짜 모습은 결코 속일 수가 없겠죠. 많이 힘들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고 또 그런 여자에게 더는 속지 않고 정리한 것만 해도 됐다 생각하며 털어내려 합니다. 그때 정민구 씨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아내에게 속고 있었을 테니까요. 언젠가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게 된다면 그때라도 정말 진실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실이 있고 진실한 그런 사람을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